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세 상품 5탄 이자 배당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은 0원인 상품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실제 혜택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납입금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세금이 한 푼도 없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금융소득이 비과세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세금은 제로입니다. 보통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이자소득이 얼마이든 배당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세금은 0%다. 전혀 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과세 상품 중에서 ISA라는 상품이 있죠. ISA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금액 제한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상품의 장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으신 분들, 또 과표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사람은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상품의 특징은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 하나의 상품을 통해서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도 투자할 수 있고, 펀드도 투자할 수 있고, ETF도 투자할 수 있고, ELS, 뭐 MF, RP 등 아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의 상품들이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권사에서 가입하면은 예금에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금을 꼭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은 굳이 나는 예금에 넣지 않겠다 그러신 분들은 증권사 상품이 더 다양하게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과 일반 상품의 세금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100만 원인 상품을 비교해 볼게요. 일반 상품에서 100만 원이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나왔다고 하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근데 제로. 만약에 10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세금을 154만 원이나 내야 되거든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제로.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77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15.4%에 해당되는 770만 원 세금을 일단은 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진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세율이 15.4%가 아니라 18.5%가 될 수 있고 최고로 49.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 1억의 금융소득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1,540만 원 플러스 알파. 세율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죠.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5.4%의 그 이자 배당소득세 낼 필요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상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 제로.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 효과는 두 배로 늘어나겠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담으면 절세 효과가 좋은 상품인데 어떤 상품을 담아야 좋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많은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많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배당이 없는 성장주보다는 고배당, 배당을 아주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도 수익률이 적은 저금리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고금리 채권을 투자해야지 더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도 수익금을 안 내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분배금이 적은 ETF보다는 분배금이 많은 ETF 또는 ELS, DLS, 리츠 이런 상품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비과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모두가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나이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인 분들만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특별한 분들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 상품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최근에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보통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무려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비과세 상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필수 통장이 바로 비과세 종합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경우 있죠. 한 달에 5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뭐 100만 원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비과세 종합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금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부모님 용돈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세금도 안 내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은 저축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연금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5.5% 정도 연금 소득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금처럼 활용할 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입출금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MF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니, MF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아주 초단기 상품이잖아요. 이런 초단기 상품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납입해야 된다. 이런 특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같은 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제 혜택은 납입금액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니까 꼭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계좌 수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개를 개설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과세 종합저축의 그 계좌 수 한도는 납입금액 5천만 원만 충족하면은 5개를 만들어도 되고 10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대신 그 모든 계좌 수의 총 납입액이 5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금융기관을 뭐 자기가 선택해서 뭐 2개를 만들 수도 있고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5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5천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세팅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제가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65세 이상이 안 돼서 이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짜고 싶습니다. 첫 번째 5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고배당 주식. 고배당 주식은 배당을 많이 주니까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잖아요. 그다음 해외 주식형 펀드 1천만 원. 해외 주식형 펀드도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 채권 ETF, 채권은 주로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여기도 한 1천만 원 정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 하잖아요. 리츠의
에서 나오는 배당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과세되니까 여기 1,000만 원. 그다음에 MF에 1,000만 원 정도. MF도 비과세돼 된다고 했으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만 그렇습니다. 다른 상품에서는 MF가 다 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MF를 가입하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MF에 1,000만 원 넣고 싶고요. 혹시라도 MF에서 내가 뭐 필요한 돈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MF에서 출금하고 또 새로운 또 좋은 투자 수단이 생기면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MF에 한 1,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종합저축의 포트폴리오를 주로 배당과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배정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도 내고 그다음에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절세되는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